네, 영화계 123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 겟아웃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겟아웃의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인 흑인 남자 크리스는 로즈라는 백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로즈의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로즈의 가족이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즈의 부모님 집에 도착하게 되고 자신을 생각보다 차별하지 않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 명의 흑인이 집안일을 돕는 것을 보고 불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이 영화를 이야기하자면은 인종차별로 인해서 흑인들이 겪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주고 그에 대한 분노들을 폭발시키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종차별은 공포다라는 테마지. 네, 그러니까 뭐 흑인 남자가 백인 여성을 사귄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 그냥 이 단순한 설정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걸릴 것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잖아요. 위화감이 느껴지지. 그쵸. 그리고 내용이 진행되다 보면 여친이 실수로 사슴을 쳤지만 오히려 옆에 있던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한다든지 백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린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인종이란 벽이 아직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파티 장면에서는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흑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영화 말미에 오면은 자신의 신체를 강탈하려고 하는 백인 악당 무리들을 다 무찌르고 무사귀환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영화의 복선 활용은 상당히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영화에서 첫 번째 복선을 던져주는 거라면은 로즈의 자동차를 주인공이 타고 가다가 사슴과 충돌하는 장면이지. 이때 경찰이 주인공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잖아. 그쵸. 뭐 흑인이니까 넌 신분증 검사 좀 해봐야지. 뭐 이런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자친구인 로즈가 운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할 이유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그렇게 상황이 수습되지.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주인공의 신분을 그 지역 경찰에게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주인공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잖아, 로즈가. 담배 피우는 걸 싫다고.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주인공을 함정으로 빠뜨리기 위한 음모의 일부분이지. 로즈의 어머니가 최면술사인데 최면을 통해서 담배를 금연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하다는 걸로 나오잖아. 그리고 주인공은 금단 증상 때문에 밤에 공터로 나왔다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즈의 어머니에게 최면을 받게 되는 거고. 뭐 그런 복선 활용 같은 거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괜찮더라고. 그게 나는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펼쳐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즈의 동생이 와가지고 뭐 싸움 잘하느냐, 뭐 신체를 만져보기도 하고 마치 그거는 진짜 너무 노골적이지. 노예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랑 얘기할 때 할아버지가 육상 선수였다 그러면서 흑인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과 또 밤에 공터로 나왔을 때 보면은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남자 흑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잖아요. 그게 단순한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흑인의 신체를 가졌고 원래 본인이 육상 선수였기 때문에 흑인의 육체로 달리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할머니는 흑인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유리창을 통해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또 파티 장면을 보면은 흥미로운 것들이 많죠. 일본인이 나타나서 흑인으로 살면서 겪는 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흑인으로서의 삶이 어떤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신체 강탈을 해서 흑인으로서 살게 되면은 내가 얻는 이점이 뭘까 이것을 노골적으로 묻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놓고 하는 반전 중에 하나는 또 초반에 사슴을 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슴이 집에 박제가 되어 있고 그 박제되어 있는 사슴 뿔을 가지고 이 백인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러니까 사슴 사냥을 하는 집이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그쵸. 그런 게 좋기는 하다만 너무 1차원적이고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색채 활용도 돋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직접적이야. 그러니까 파란색은 평등의 색이고 붉은색은 경고의 색이지. 예를 들어서 주인공의 친구인 스와트 요원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지. 그리고 주인공도 청청 패션이란 말이야. 그리고 주인공의 여친인 로즈도 파란 옷을 입고 집으로 향하지. 그쵸. 그리고 차량에 있는 액세서리들도 파란색이 많아. 근데 정작 로즈가 타고 가는 차 자체는 빨간색이야. 그리고 로즈의 집에 갔을 때 로즈의 어머니가 저녁 만찬에 입고 온 옷도 빨간색이고, 로즈는 꾸준히 파란색 옷만 입다가 나중에 백인들의 사교장 장면을 연출할 때는 빨간 줄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다녀. 그리고 로즈가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장면에서도 로즈의 방 안에 있는 포스터는 빨간색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로즈가 과거에 사진들을 수집해 놓은 상자는 빨간색이지 또. 그런 식으로 빨간색은 위기를 상징하고 음모를 뜻하지. 경고를 표시하고, 파란색은 흑인의 색깔이지 결국. 흑인들의 블루지한 그런 색깔인 거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흰색을 또 대비시켜주지. 이건 백인의 색이지. 그쵸. 결정적으로 그 로즈가 영화 막판에 하얀 옷을 입으면서 우유를 마시지. 그쵸. 아, 그리고 빨간색 또 있다. 와인. 저녁 만찬에서 와인 마시거든. 그게 빨간색이지. 뭐 그런 식으로 색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보여주는 그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을 경찰차에 라이트로 비추면서 보라색으로 연출하잖아. 그런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어. 아까 복선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흑인을 무시하는 듯 하면서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잖아. 흑인은 타자화하는 태도지. 담배를 피는 것이 건강에 나쁘니까 피지 말아라. 내 지인 중에는 타이거 우즈도 있다. 그들의 이뤄낸 결실을 존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대상화지, 대상화. 알고 보니 이면에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 몸을 강탈해서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액세서리처럼. RPG 게임 하다 보면 좋은 장비를 얻듯이 그런 이면이 뒤에 깔려 있는데 웃긴 얘기잖아. 그러니까 뛰어난 신체를 갖고 있는 흑인들을 백인들이 질투하는 이유가 신체에 대한 열등함 때문에 저들이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내포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 아마 그런 맥락이 크겠지. 그 미국에서는 지금 인종차별이 금기시되고 흑인의 가치를 조명하는 게 유행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흑인의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혹은 흑인의 전형성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칭송하고 찬미하고 추켜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많단 말이야. 그렇게 흑인을 숭상하는 분위기, 흑형들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흑인을 대상화하고 이질적인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치. 나오는 얘기라는 거지. 신체 이야기는 그 코드 중에 하나인 거고. 뭐 한국인들도 그런 거 많잖아. 흑형들, 피지컬 후덜덜 뭐 이러면서 찬양하지만 정작 그 소리를 듣는 흑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뭐 흑인한테 간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신동엽의 색드립처럼. 뭐 하여튼 그런 정신이 이면에 이 영화에 깔려 있는데. 조던 필레의 코미디 스타일이랑 굉장히 맞닿지 않나. 그러니까 한 가지 코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꽁트를 짜놓는 스타일인데 이 영화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런 코미디가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인종적인 정치성이 기생하는 영화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흑인이라는 범주 자체에 대해서도 뭐 그런 거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흑인 대 백인의 구도로 심플하게 나간단 말이야. 흑백 갈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지. 그냥 인종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성 있잖아. 그거에 호소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지. 이 영화는 결국 장르물로 따지면은 SF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스릴러와 공포를 가져가고 있잖아. 하지만 코미디 요소까지도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장르물로서 매력이 너무 떨어지는 이유가 내용이 예상이 다 가능해. 반전이랄 것도 복선이랄 것도 1차원적이고 그리고 반전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굉장히 허접하지. 뜬금없이 그동안 카메라에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로즈 방 안에 있는 작은 방이 뜬금없이 나오고 기다렸다는 듯이 증거물이 다 남아있어. 주인공 보라고 거기 세팅되어 있는 거 아니야. 완전 자기적이지. 그 와중에 친구가 너무나도 태평하게 내가 가지 말라 했잖아. 거기 성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코미디란 장르를 한번 섞기 위해서 들어가는 요소 짜고 하는 얘기. 조미료 같은 걸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져가는 전체적인 장르물의 틀 안에서의 매력은 너무나도 떨어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상이 가능해. 설마 이런 거야?가 아니라 아 이렇겠구나. 아 쟤네가 자꾸 흑인은 칭찬하는데 설마 신체 강탈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체 강탈인 거야 내 입장에서는. 설마 여자친구가 통수 치진 않겠지? 그치. 뻔하게. 근데 통수 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예상 가능한 스릴러는 스릴러가 아니잖아. 서스펜스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재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마치 인종차별에 대한 포르노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치. 그러니까 베타랑 얘기하면서 서민들이 재벌들을 개혁하고 무찌르기 위한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그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대리만족을 원하고 상상단을 원하는 거지. 그치. 영화적인 가치로서의 뭐 대단한 연출이랄지 그런 게 없어. 근데 나는 컷은 좀 볼만한 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로즈하고 주인공이 로즈 가문의 집으로 들어가잖아. 카메라를 비춰준 다음에 다시 전경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리인을 보여준단 말이야. 사실은 할아버지. 그때의 카메라 연출은 좀 볼만하다 생각했어. 멀리서 원경에서 바라보는 샷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경에 무언가가 또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거는 할아버지의 포커스가 있었던 거고. 그런 컷들이나 아니면 앞서 말했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결말에 왔을 때 스와트 차량의 불빛으로 비춰지는 보랏빛 피부 이런 것들은 좀 인상적이긴 했거든.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그윽하게 보이는 장면도 몇 개 있었다? 뭐 그 정도? 그런 지점에 있어서 나는 재밌게 본 부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 조던 필레 감독이 영화에 크게 공들이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내가 맞아. 생각했을 때 이 짜잘한 복선들 있잖아. 1차원적인 복선들은 분명히 이 감독이 의도해서 쓴 게 맞는데 내가 재밌게 본 지점이 어디냐면은 최면 걸릴 때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 그 차를 둥글게 저으면서 수저로 차숟가락. 차숟가락으로 그러면서 점점 최면에 걸리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이 블룸하우스가 여태까지 짜온 노하우 같은 것들이 집결돼서 연출로 나와가지고 촬영과 그치, 편집을 그치. 가미하고 음악적으로 쓰인 거지. 조던 필레 감독이 이런 연출을 했다고는 나는 의심이 들어. 왜냐면 블룸하우스에서는 되게 잘 하던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최면에 빠졌을 때도 연출 보면은 대단한 게 가라앉으라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마치 뭐 창문으로 인물을 보는 듯한 그런 연출을 보여주잖아. 그리고 연기를 보면은 눈 한 번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계속 뚝뚝 흐르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모습. 연출이 굉장히 강하잖아. 자극적이고. 그치. 그런 부분들은 정말 볼만한데 사실 테크닉적인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견이 있어.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냥 연출일 수도 있는데 의도는 분명히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주인공이 감금되어서 이 수술을 집도받는 것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그때 앞에 텔레비전에 놓여있단 말이야.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너가 어떻게 될 거고 너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될 거야 이 이야기를 그냥 받아듣지.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게 주인공의 카메라. 주인공은 사진작가고 카메라를 갖고 왔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포착하고 그때마다 음모 어린 질서가 균열이 생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몸을 강탈당하고 스폰서에게 바친 도입부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씬이 나오잖아.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카메라를 찍는 사람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 그리고 최면에 걸리는 연출도 수동적으로 그 TV를 마치 보는 듯이 혹은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걸린 내용을 그냥 보기만 하는 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동성을 풍자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뭐지? 그 뭐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뭔가 브라운관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코마에 빠지는 그런 설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최면에 걸리는 음악적인 효과랄지 또는 그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보여주는 그 표정이랄지 카메라가 쑥 밑으로 들어가는 그 느낌이랄지 그런 느낌만 얘기하는 거고 그 지금 그거는 설정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브라운관을 통해서 바라본다든지 사진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그 화상이랄지 그런 것들은 설정이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거기서 보여준 테크닉적인 모습만 따로 떼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았던 장면인 것 같다. 다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멋지려고만 찍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각본에서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힘을 준 거다. 그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혹은 백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백인의 탈을 쓸 수밖에 없는 개돼지가 되어가는 관객들 혹은 흑인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 영화가 전체적인 기조를 너무나도 예상 가능하게 두지만 그 중에 최면에 걸리는 상황과 최면에 걸린 다음에 브라운관을 보는 상황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주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한 게 뭐냐면은 흑인의 몸에 갇혀있는 백인의 자아가 있잖아. 그거를 지금 최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한 번 더 연출을 가미해줬으면은
이 영화가 좀 더 장르물로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 그러니까 아예 한 번 더 진도를 빼가지고 인종차별적인 거는 정말 떡밥으로 그냥 미끼로만 주고 완전 장르물로서 더 잔인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다면은 좀 더 나한테 매력 있는 공포 영화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나는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행한 이유 혹은 평단의 지지를 받은 이유 자체는 이해는 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아. 요즘 시대에 보면은 구글링,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인스턴트한 정보들을 단시간 내에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모두가 빨아들이는 시대잖아. 롱텀의 데이터나 정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쇼텀, 인스턴트한 정보들을 혹은 이미지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대지. 그치. 그런 특성이 지금 관객들에게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입맛에 굉장히 잘 맞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색감의 측면이라든지 혹은 인종차별 떡밥, SF적인 그런 설정들 혹은 공포물로서의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 구조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그런 개성적인 캐릭터 뭐 이런 것들 마치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추출해서 가져온 듯한 요소잖아. 그치. 재밌는 것만 모아서 여러 가지 믹스시킨 것들, 네. 자극적인 요소들. 그러면서도 있어 보이게 여러 가지 포장은 하고 상징들, 복선들, 해석할 만한 떡밥들, 꽤 괜찮은 영화 제작 테크닉, 연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서브컬처가 아니라 좀 있어 보이는 신선한 영화처럼 보이게 만든단 말이야. 그 점에서 관객들이나 평론가들에게 잘 먹혔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사실은 눈속임이라는 거지 결국은. 결국은 그냥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이거저거 관객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소들을 적절히 믹스시켰을 뿐인 거고 따지고 보면 에반게리온 수준인 거지. 에반게리온 팬들이 어떤 댓글을 달지. 네.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그냥 재밌게 볼 수는 있어.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여기 엄청난 비의적이고 신비로운 의미가 있다. 미스테리한 떡밥들이 있고 감독의 그 신성한 의도 같은 게 있다. 이런 입장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A4 용지 한 100장짜리 분량을 투입해가면서 에반게리온을 분석해버리고 뭐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알맹이 없는 말이 말을 낳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이게 결국. 아무리 있어 보이게 이거저거 포장지를 덧붙여서 봤자 그냥 서브컬처고 힙스터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들 그냥 짬뽕 시켜놓은 거고 그런 거지.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 확실히. 왜 로튼토마토 99%에다가 평론가들이 왜 이렇게까지 극찬을 할까. 그래서 요 근래 아카데미를 좀 살펴봤는데 2012년에는 헬프 13년에는 장고 분노의 추격자 14년에는 노예 12년 15년에는 셀마 16년에는 하필이면 백인잔치여서 난리가 났었지. 이번 수상에는 문라이트랑 히든 피겨스 등이 나왔지. 이 작품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의 이야기,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진지해. 웰메이드야. 교훈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게 평등한 입장에서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보여주고 분노를 하고 정당한 요구를 원하는 거지. 아카데미적이지 그리고 굉장히 오스카 받기 좋은 딱 그런 영화들. 근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걸 원하지 않아. 베테랑에서 보듯 재벌들을 우리의 형사 황정민이 때려눕히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자신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서 담는 거를 원한단 말이야. 이 영화도 비슷하잖아. 사슴처럼 치이는 흑인들 범죄자를 마치 사슴보다도 못하다는 듯이 경찰들이 취급을 하고 그런 흑인이 자신의 뿔을 가지고 백인들의 몸을 관통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사실 흑인들은 그런 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구닥다리, 교훈적인 아카데믹한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만 받아들인 세대들이 좀 더 대가리가 커가지고 최신에 유행하는 트렌드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짬뽕시켜서 포르노적인 영화로 만들어서 딱 세상에 내놓으니까 여태까지 구닥다리 흑인 인권 영화랑은 차원이 다른데?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봤을 땐 트럼프 때문에 좀 더 국민의식이 부하가 됐을 이 상황에 이 영화가 나오니까 사이다라고 느끼면서 가볍게 더 대중들이 좋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마침 평론가들이 영화를 이용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 때 맞춰서 이 영화 통해서 우리 입김 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타란티노 팬들을 위한 오바마 영화라고 했잖아. 그치. 하필이면 지금 오바마 얘기를 또 꺼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문가들도 빨아주는 게 아닐까. 그걸 빨아줄 이유가 없는 국내 평론가들은 뭐 6에서 8점 주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영화가 나왔고 그것을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양냉면만 먹다가 음. 분식집 냉면 먹으니까 이거 MSG도 들어가고 식초도 들어가고 겨자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고 되게 이거저거 많이 넣었네. 그냥 맛이 다채로운 걸 쭉쭉 빨아 먹는 거지 가이질하면서. 그치. 그냥 맨날 떡볶이 먹다가 음. 오 이거 매운 떡볶이네? 이러면서 또 어느 날은 오 튀긴 오징어가 올라가네? 막 이런 식으로 오 여기는 또 치즈가 들어가. 소세지도 있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냥 트렌드인 것 같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믹스되어 있고 전형적인 흐름보다는 익숙하긴 하지만 영화에서 잘 활용하는 걸 못 봤던 요소들을 조합해가지고 콜라보 시켜가지고 신선함을 유발하는 거지. 사실 신선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영화들이 비빔밥스럽게 되는 게 이 시대 트렌드인 것 같아. 짬뽕처럼. 또 한 가지 생각한 거는 오죽하면 볼 게 없으면 이런 영화를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솔직히. 왜냐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딱히 볼 영화 없거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볼 영화 없다고. 외국 영화도 딱히 그렇게 볼 게 없어. 그렇지. 대규모 자본들만 거의 살아남는 이 와중에 블룸하우스에서 저예산으로 들인 이 영화가 미국 관객들한테는 신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에 개봉할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게 캐리비안의 해적은 물론 똑같은 상업물이고 프랜차이즈물이지만 굉장히 긴 서사극이란 말이야. 스토리텔링 주기 자체가 굉장히 길어. 롱텀의 서사란 말이야. 00년대 유행했던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그런 경우고 그치.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소화하는 거지. 근데 겟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마블 유니버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2시간 동안 영화 짤막하게 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정보들, 이미지들을 대충 맛보고 갈 수 있어. 마치 모든 뷔페 같은 거지. 그게 정말 요즘 트렌드를 잘 말해주는 게 아닌가. 아마 그래서 캐리비안의 해적은 뭐 흥행하더라도 트렌드 주도는 절대 못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해. 그 부분은 나도 공감하는 것 같아. 혹은 그냥 마블 시리즈처럼 그냥 그 단편 옴니버스 스토리처럼 되든가. 이 정도에서 슬슬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장르물의 매력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복선들도 후반부에 이 사람들의 신체를 갖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한 거구나. 어우 섬뜩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않고 봤고 최면에 걸렸을 때 그리고 후반부에 브런건을 받아들일 때 기괴한 설정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소파를 막 긁잖아 이 사람 습관이. 그러다가 솜을 귀에 막잖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솜이 그치. 흑인들이 캐던 거잖아 모카시에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잖아 그쯤 되면은. 노예 시절 그때 원한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구원했구나 뭐 감성판이지 감성판.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쯤 되면은. 굉장히 역겨운 거지.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이게 뭐 장난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정말 불쾌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고 그게 영화 내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영화 외에 있던 상징들을 가져오는 거잖아. 그치. 그것도 아주 곧있자.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그랬죠. 뭐 비판 없는 대안은 대안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은 김지훈 감독의 데뷔작 조용한 가족을 보는 게 훨씬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한 가족이 훨씬 스타일이 더 재밌고 조용한 가족에서 보여주는 코미디가 훨씬 더 재밌어요. 스토리가 뭐냐면은 도심의 외곽에 있는 인적 드문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그 장소가 일단 똑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서스펜스가 전혀 다릅니다. 이 영화에서는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가족이 나오는데 그 가족들이 산장을 운영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문을 열었는데 2주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손님들이. 그러다가 첫 손님이 딱 이제 오게 된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손님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체를 유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도 어쩌다 보니까 죽어버린 거야 산장에서. 정말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그 시체들을 다른 데다가 묻어버려. 근데 이 묻는 장면을 또 다른 손님들이 오다가 보게 된 거야. 그럼 또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죽이게 돼. 그래서 묻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장사가 잘게 된 거야. 근데 이 시체를 묻은 장소에 갑자기 등산로 공사를 한다네? 그래가지고 시체 다시 또 옮기고 그런 코미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일단 배우들이 최민식하고 송강호가 같이 나오고 나문희도 나오고
여기서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랄지 산장에서 펼쳐지는 공포랄지 그런 점들이 겟아웃보다는 조형가족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별점은 2.5점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게 보긴 했지만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영화 내 명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최면에 빠지는 모습과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브라운관을 보는 그 장면은 굉장히 기괴하면서 스타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나온 귀향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위안부 판결 난 다음에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상백만까지 올라가면서 대국민적인 열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근데 그런 열풍이 영화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감성파리한 거지. 귀향보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 그런 차원에서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실망하면서 봤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충분히 말해서 그렇게 말할 게 많진 않은데, 네. 이런 영화에 속으면 안 된다. 아무리 그럴듯한 요소들을 갖고 와서 치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인디 감성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냥 딱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영화가 트렌드에 정말 잘 부합했다 이것뿐이지, 그 영화 자체가 가지는 매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이 작품의 결함을 좀 더 추가하자면 사실 스와트 요원으로 친구들 설정한 것도 굉장히 자기적이겠지. 그건 엔딩을 위한 거잖아. 경찰차 온 줄 알고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알고 보니 친구였음, 뭐 이런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친구는 스와트 요원이니까 경찰차 타고 오는 거지.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꽁트나 다를 바 없어. 그치. 그런 식으로 다 기능적으로 돌아가는 극들이고, 다 영화의 합을 맞추고 영화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장면들인 건데 속셈이 너무 빤히 보이잖아. 네. 네, 그래서 제 별점은 2.5점이고요. 네. 이런 영화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현대 영화의 정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나는 여자친구의 그 설정이 굉장히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남자를 데려온 여자친구라면은 사건이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펼쳐질 수는 없는 거거든. 맨날 실종되고 없어져. 그러면은 뭐 난리가 당연히 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동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적의를 보일 필요가 없지. 사실 이 가족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게, 이 가족의 목표는 주인공을 속여가지고 신체를 강탈하는 거잖아. 그러면 위화감이 느껴질 요소를 전혀 없게 해야지.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관객조차도 속을 정도로. 그래야 말이 되는데, 위화감을 팍팍 풍기면서 이놈들은 언젠가 통수를 칠 거야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 속을 수가 있나. 그치. 그래서 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예상 가능한 결말이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 그리고 주인공도 이상해 사실. 빨리 겟 아웃 해야지. 왜 킬딸 치고 있어 거기서. 킬딸. 참. 제 생각엔 아마 이 영화가 시리즈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블룸하우스의 특성이 뭐냐면, 한 편이 흥행하면 전작의 명성에 힘입어서 2, 3, 4 계속 나오거든요. 파라노멀 액티비티도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인시디어스도 제가 시리즈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왔나? 하여튼 그거 모르겠고, 더 퍼지도 이미 시리즈로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돌풍하면서 흥행을 했던 작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겟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도 장르물로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그럴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가 너무 닫혀버리지 않았나? 시리즈도 나올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하우스는 영화를 만들더라고. 뭐 프리퀄은 생각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돈이 되니까 만드는 것 같더라고. 네. 뭐 하여튼 뭐 이 정도. 겟아웃 하겠습니다. 네, 정말 겟아웃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스미스 군이 준비하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는 겟아웃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